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준봉이 나온 종목에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 반등이 잘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실제로 기준봉이 이렇게 나와도 반등 없이 흘러내리는 차트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차트만 계속 공부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높은 차트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아니, 저는 어쩌면 하락할 확률이 높은 차트를 더 많이 공부를 하고 하락할 확률이 높은 종목의 특징을 더 자세히 공부를 해서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만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익 날 확률이 30% 올라가고 손실 날 확률은 50% 줄어들 거라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어떤 급등주는 기준봉이 나온 이후로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하면서 쭉쭉 가고, 어떤 급등주는 기준봉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반등다운 반등도 나오지 않고 흘러내리고, 이런 경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기준봉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서 매매를 아예 하지 않거나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반등에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주식을 하면 이런 경우는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수가 없었네 하거나 뭐 이런 건 주식인들의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그냥 넘어가면 우리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닥쳤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는 언제 발생을 할까요? 먼저 시황과 맞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시장에서 강한 테마라면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하겠죠. 아니면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하겠죠. 그런데 기준봉 이후에 힘없이 흘러내린다는 건 뭔가 시장 주도주 대비해서 약한 종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주도주가 아닌 종목은 걸러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도주가 아닌 종목을 걸러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주도주 종목 선정 방법은 먼저 첫 번째, 테마를 이루는 종목의 대장을 고르는 겁니다. 테마라는 건 관련주들이 세 종목 이상 있다는 걸 말합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건 개별주죠. 개별주의 뉴스나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면 일단 피하는 거죠. 동일한 재료를 가진 동일한 테마의 종목이 세 종목 이상 된다는 건 그 재료 자체가 강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승률이 더 높은 대장주가 매매할 종목의 후보가 되는 거죠.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대장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테마를 이루는 거, 어떤 게 테마를 이루냐? 세 종목 이상 같은 재료로 움직일 때 그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걸 대장으로 보고 우리는 이거를 매매할 후보로 정하는 겁니다. 이런 개별주,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혼자라면 이 재료를 분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피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아주 큰 상승을 하고 흘러내리는 역배열 차트는 피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역배열 차트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역배열을 계속하고 있고, 뭐 탑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역배열을 계속하고 있고, 금양 이렇게 역배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역배열은 다 안 좋냐?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역배열 차트를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 역배열 끝에 이렇게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됩니다. 역배열에서 바로 오르면 여기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되죠. 그러면 여기 앞쪽 이런 저항을 맞고 다시 빠지기가 쉽고 오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 앞쪽 매물대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좋은 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들,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 그리고 역배열이 아닌 종목들을 따져서 걸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걸른다고 걸렀는데도 흘러내리는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걸른다고 걸렀는데도 흐르는
차트를 만난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흘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안 돼요. 애초에 일단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내가 잘 샀나? 못 샀나? 빨리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나? 이런 거를 산 시점부터 계속 팔기 직전까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사자마자 여기서 흘러내릴 만한 좀 애매한 종목을 사자마자 나 뭔가 좀 잘못 샀나? 라는 느낌을 바로 들 수 있게 계속 나의 매매에 대해서 되게 긴밀하게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봉 매매는 이게 종목이 1차 상승, 2차 상승, 뭐 이렇게 3차 상승을 한다고 쳤을 때 되도록이면 기준봉 매매는 1차 상승의 눌림에서만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닥권이어야 하고요. 역배열이면 안 되고 적어도 앞에 횡보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림으로는 좀 되게 엉망으로 그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새겨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필기를 해가면서 들으세요. 제 필기는 너무 허접하니까.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겠지만 흘러내리는 종목도 반등이라는 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반등을 할 때 이 기준봉의 종가 부근까지는 한 번은 반등을 주고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 안에 평단이 위치해 있으면 반등의 본전이라도 빠져나오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최근 종목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기준봉 나왔죠? 반등이 기준봉 고가. 여기서 나 뭐 좀 잘못 매매한 것 같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살짝 물타서 기준봉 안쪽으로 평단을 맞춰두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성우를 여기서 한번 눌림이 나온 것 같아 하고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등이 기준봉의 고가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자리도 저는 기준봉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못 봤구나. 내가 기준봉을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빠져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렇게 반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필에너지도 보면 여기서 기준봉을 만들었죠.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기준봉의 고가 부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등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봉의 몸통 안에 평단이 위치하도록 평단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평단 조절을 잘 한다는 건 욕심을 내려놓고 최대한 저점에 산다는 말이 되겠죠. 최대한 몸통점에 산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손절선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손절선을 정한다는 거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거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흐르면 일부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에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반등의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시나리오랑은 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의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 여기 저점에 잘 샀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본탈이 아니고 익절이라면 내 시나리오대로 제대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위에서 물렸어. 반등의 정리를 하는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본탈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오는 거죠. 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될 지점 한 2, 3% 이내에, 최소한 5% 이내에 일부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비중을 이제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그 밑에서 더 크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일부라도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그 밑에서 더 큰 손절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기준봉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를 못했어. 그러면 흐를 때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준봉 시가가 여기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버텨볼 거야. 이렇게 기준봉 꼭대기에 들어갔으면서 여기까지 버텨볼 거야? 이런 거는 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위에서 들어간 거라면 일단 시나리오가 달라졌을 때는 일부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나머지를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본다? 요렇게까지 볼 건데 왜 여기서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안 되죠. 시나리오를 만약에 여기서 뭐 엄청 조금 들어갔어. 뭐 한 0.1% 들어갔다. 비중에 0.1% 들어가서 여기까지 볼 거야 하면은 이거는 뭐 큰 시나리오라고 뭐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나는 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큰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가져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보시면 또 아까 본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자리 좀 좋아하거든요. 횡보하다가 갑자기 5일선 밑으로 뚝 떨어진 자리,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어요. 이런 자리 5일선 밑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자주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여기서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하라 그랬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일부라도 손절을 하고 더 흐르면은 또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을 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계속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 자리, 여기 지지하고 반등 나온 자리, 여기도 종가상 지지를 한 자리.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버텨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차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헤드앤숄더로 빠지는 자리, 그리고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빠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는 흘러내릴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상 여기 매물대를 지지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흘렀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도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A 로직스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도 큰 반등이 2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로는 흐르는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매물대 지지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반등이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하고 반등, 여기서도 지지하고 반등, 또 여기서도 지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들어가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뭐 요만큼 나온 반등이 정리를 하면 다행이었겠지만 여기서 반등의 정리를 못하고 흘러내리는 차트가 됐죠. 물론 기다리면 다시 뭐 본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왔겠지만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바로 반등을 안 해줬다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손절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손절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손절할 때는 아쉬움을 이겨내고 원칙에 맞는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들은 엄청 크게 물려있다가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의 큰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다면 어느 정도 버텨볼 수 있겠죠. 내 시나리오라면. 근데 손절 타이밍이 지나서 하염없이 그냥 존버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운 좋게 본타를 했고 운 좋게 익절을 했는데 이거를 시나리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존버하다가 운이 좋게 본전 탈출을 하고 익절을 한 이런 경험이 오히려 저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할 종목을 손절 못하게 막는 나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오르는 자리,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만 뭐 존버를 하고 시나리오를 변경해 가면서 그런 자리에서 존버를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오를 만큼 다 올라가지고 꼭대기에서 주포 다 털고 이제 하락하는 종목인데 이런 자리에서 물려서 존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운에 너무 기대다가는. 그러니까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의 모든 수익을 다 까먹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테마를 이루는 종목 그리고 역배열은 피한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기준봉이 가장 안전하다. 세 번째,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 아이고, 뭐야.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 그리고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는 거는 시나리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한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지지와 저항,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재료,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